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의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다른 데 가서 노느냐? 질책의 대상은 이혁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혁재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조사 지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모르는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보안을 강화하려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새로운 허점을 대중에게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또 자신이 즉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소관, 공항공사의 보안 검색은 위해 물품에 한정된다는 설명입니다. 30년 근무한 직원들조차 보안 검색 요원이 아니면 책갈피 달러 여부는 알지 못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혁재 사장은 주말 내내 지인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질책을 본 지인들은 그만 나오라는 뜻으로 읽은 것 같다. 이혁재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인천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 사례 언제 있었죠? 지난 12일 금요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중간에 질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하고 공공기관 사장이 저렇게 날을 세우는 게 저래도 되나? 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 이거부터 봅시다. 공항공사 사장 계세요? 관세청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예,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필요하면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체크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언제 사장 가셨어요? 2023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요거 진행 측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예, 실제 진척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계죠.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진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카이로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전에 하고 있던 후르가다 공항이니 무슨. 네,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놔두고 카이로 공항 됐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대놓고 묻고 그리고 국정 최고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묻는 이유가 개별 기관 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해서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모든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나면 정치적 지향이 같은 인사를 공기관에 보내요. 진보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 결사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집권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낙하산 인사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낙하산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낙하산 인사가 그 공적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하느냐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이 보수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뭐냐면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자기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트로피죠. 집권했으니까 상 줄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것으로 목표가 달성돼 버린 거예요. 상을 받았으니까 안 그래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상 받아서 그 자리를 누리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공기관이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진보 인사들은 대체로 그 자리를 자기가 테스트 받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보수처럼 탱자탱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금 보면 보수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행태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이 억울했는지 대통령 뒷담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한 바람에 사람들이 책갈피에 돈을 넣으면 안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억울해서 이런 거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10몇 년 전부터 기사로 봤던 거거든요. 책 속에 돈 뭉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처럼 억울해서 그러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야기 이 사례가 나온 김에 잠시 후에 퍼니포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기.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열어봤더니 사정과 책 속에서 외화 뭉치가 나왔습니다. 유로와 달러를 합쳐 우리 돈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책 속에 홈을 파서 돈을 숨기거나 신발 속 밑창에 돈을 넣어 들여왔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에 이어진 질의응답이죠. 다시 봐도 어떻습니까?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시고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네라고 해야 되는데 답변이 없죠. 예,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딴 데 가서 노세요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자체가 조금 과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당장 그 일을 시키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 공공기관장의 답변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서 보신 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식인데요. 두 개가 다 하나는 2009년 2월 17일 SBS 보도이고요. 다음 거는 2011년 5월 3일 YTN 보도입니다. 모두 책 속이나 또는 신발 속에 현금을 끼워서 들어오는 밀반입, 밀반출, 불법이죠.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년 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외화, 달러 또는 한국의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 밀반입 해오는 장면이 있었다. 적발된 건을 보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마치 대통령의 문제 지적으로 새삼스럽게 이런 범죄 방법이 알려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난 14일 SNS에 글을 올려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 세상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고 꽤 오래전 2009년, 2011년 적어도 16년 전부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달러를 또는 한국의 현금을 움직였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대통령이 질문에 이 같은 범죄 수법이 세상에 새롭게 알려져서 모든 이들이 책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에 나서지 않을까 위기감을 증폭시키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즉각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잘 몰랐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SNS에 글까지 올려서 30년 공항공사 다녀도 보안검색 담당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속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 취재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취재 편의점과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제2의 이진숙을 꿈꾸는 것 같다.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하는 방법은 2011년 이미 기사로도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인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네. 이학재 사장이 실제 세종시에 업무보고 들어가기 직전에 인천공항공사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참모들, 비서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참모들이 이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 밀반출을 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하니 이거 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미리 살펴보셔라 라고 세게 노티스를 드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확인한 것을 대통령실의 이제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어제 알려준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채 그냥 업무보고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 관심사안인 이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급기야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헤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천공항공사도
그 부처별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뭘 물어볼지 뭐 예상 질문, 예상 답변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 그리고 어떤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티스를 다 보고받고 준비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아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자료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보좌진들이 짜준 질문지, 그리고 보좌진들이 짜준 물론 그걸 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죠, 논의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뭐 회의가 진행. 이게 너무 전 세계의 공룰이죠, 국룰. 그런데 이학재 사장은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일정 정도로 이제 그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해준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인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반론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반론권이죠. 반론권 차원에서 어제 이학재 사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의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리 보고 들어가라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를 안 줬다고 하면 어떤 잘못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책갈피 달러 밀반출 문제는 예상 질문도 아니었고 자료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대통령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가능 여부는 30년 공항공사 다닌 직원도 보안 검색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질의했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입찰 시기 자체가 내년 4월이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 과정을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현재 준비 중이었는데 뭔가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나 본인은 직원들에게 매우 빠르게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오해가 있고 대통령도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후르가다 공항 입찰권과 관련해서도 내년 4월이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30년 공항공사를 다녀도 이 내용을 모른다, 알 수 없다 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어제 엄청 오래 찾았거든요. 2011년 그리고 심지어 2009년도에도 앞서 영상으로 보신 대로 SBS 그리고 YTN 보도로 이런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예, 경찰하고 아마 같이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책갈피에 어떻게 했는지 그 기자가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책을 따서 그 안에 달러를 집어넣어서 갖고 나간다. 저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씩 다녀도 이걸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보안 검색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모른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30년 정도 다녔으면 그 옛날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 선배가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30년 정도 다니면 모르는 게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파장은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실 가서 추가로 조금 더 취재해보고 국민의힘이나 이학재 사장 반론할 거 있으시면 더 반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밀반출은 공항 업무가 아니라 세관 업무다. 30년 동안 공항에 근무해도 책갈피에 달러 끼워가지고 갖고 나가는 건 이제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공항 마비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당신 그만 나와라.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힌다. 뭐 등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정면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같이 맞물려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핑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야당 출신이어서 뭐 이렇게 좀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질문과 답변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채널A 홍지은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그 외화 밀반출 적발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외화가 밀반출된다 이런 사례를 좀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 건지 어떤 거를 보고 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문제 인식을 느끼신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청뿐만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2번이나 진압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범죄 수법들이 보여지면서 이게 오히려 더 알려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계신 사안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그런 공개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발언까지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 차장님, 제가 오늘 그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때 자료라고 표현을 내가 순화시켜 표현드렸는데요. 지금 이 질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겁니다. 사항 파악하셨죠? 점심시간 전에. 예, 제가 파악했습니다. 인정하시던가요? 본인은 못 만나봤고요. 저희 기조실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지금 국감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분이 인천공항공사에 공채로 들어오신 분입니까? 예, 자, 경영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경영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잠깐 멈춰 주시죠. 예, 교육본부장 신광현입니다. 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공고를 해서 공개 채용을 거쳐서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2019년입니다. 이학재 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저 때가 아니고요. 정일령 사장님인가? 이학재 사장님이 지금 어쨌든 이제 2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공개 채용 형식으로 계약직으로 국회 협력관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국회의 경력들을 고려해서 이제 뽑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경험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에 톤다운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습니다. 여야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 하시고 이렇게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이제 이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신 분이 서모 협력관이. 우리 대표님도 지금 국회의원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은? 예, 저는 본인을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아침에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사실 확인부터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이것은 경고, 주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형사처벌보다는 이거에 책임을 지고 그만두신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